근육이 줄면 병이 늘어난다. 이 말 다소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죠. 입맛도 줄고 요리도 번거롭고 단백질 섭취는 점점 뒷전이 됩니다. 그 결과 눈에 띄지 않게 우리 몸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서서히 줄고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단지 나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단백질 부족이 만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 식탁에 쉽게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맛있는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특별한 재료도 복잡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땐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쉽게 붙고 몸도 탄탄해지죠.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육량이 매년 1%씩 줄어들고 동시에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년기에 단백질을 더 많이, 더 의도적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회복력과 면역력, 심지어 삶의 의욕까지 함께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감기를 앓더라도 젊은 사람은 이틀이면 낫지만 단백질이 부족한 노인은 일주일 넘게 고생하고 폐렴으로까지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넘어져도 쉽게 골절되고 뼈가 붙는데도 몇 배 더 시간이 걸리죠.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감염과 싸우고 호르몬과 기분을 조절하는 데까지 관여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로가 쉽게 오고 무기력함이나 우울감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변화들이 있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먼저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74세 김모 씨는 최근 들어 몸이 자주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식사를 바꾼 후 3주 만에 걷기 속도가 빨라졌고 체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단백질 부족이 근육 약화와 체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자기관리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던 상황이 단백질 보충으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부족이 근육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면역력 저하도 큰 문제입니다. 단백질은 몸의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항체와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작은 감기에도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 부족은 상처 치유도 느리게 만들어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늦어집니다. 한 예로 68세 이모 씨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을 때 치료가 잘 되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 부족으로 상처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었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뒤 2주 만에 치료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뿐 아니라 회복력과 면역력 유지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뇌에서 중요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그 중 하나가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부족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최소 1.2g의 단백질을 체중 1kg당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하루에 약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식사에서 단백질을 고르게 분배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에서 적절히 단백질을 챙기면 몸이 더 잘 흡수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육류, 생선, 두부, 달걀, 유제품 등 다양한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매일 쉽게 챙길 수 있는 5가지 단백질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로 건강을 지키고 몸의 회복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단백질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누구나 냉장고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죠. 그런데 이 평범한 달걀이 사실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완전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달걀은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고르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단백질의 질과 흡수율인데요. 달걀 단백질의 생물가는 무려 100점. 이는 우리 몸이 흡수해서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은 만큼 몸에 바로 쓰일 수 있는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식사량까지 줄면 단백질 섭취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죠. 그 결과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나타나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피로해지며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한 예로 70대 여성 이 씨는 특별한 질병 없이도 계속되는 무기력함에 병원을 찾았고 검진 결과는 단백질 부족. 의사는 특별한 약보다도 아침마다 달걀 한 개씩 꼭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뒤 이 씨는 놀랍게도 활동량이 눈에 띄게 늘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삶은 달걀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어디서든 챙겨 먹기 좋죠. 계란찜이나 스크램블 에그처럼 부드럽게 조리하면 치아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께도 안성맞춤입니다. 단,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노른자는 하루 한 개 또는 격일로 조절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 삶은 달걀 하나를 올리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근육과 활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음식은 바로 두부와 콩류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께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주자로 추천드리고 싶은 식재료죠. 두부는 콩에서 얻은 고농축 단백질입니다. 그 자체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도 잘 되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두부처럼 부드러운 식감과 소화 흡수율이 높은 식물성 단백질은 매우 유용합니다. 콩 단백질은 레시틴, 이소플라본, 식이섬유도 풍부해 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근감소증 발생률이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두부나 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체중이 과하게 줄면 노년기 건강에 큰 위험이 되는 만큼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데도 콩류는 좋은 선택이죠.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68세 남성 김모 씨는 소화가 약해 고기류를 피하다 보니 자꾸 기력이 떨어졌고 활동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영양 상담을 통해 매일 아침 두부반모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콩밥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인 결과 체력이 이전보다 확연히 회복되었고 낮잠도 줄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두부는 부침, 찜, 국, 무침 등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에 두부를 넣으면 짠맛도 줄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죠. 콩은 밥에 섞거나 콩자 반처럼 반찬으로 준비하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소화가 어려운 분은 삶은 콩을 갈아서 스프나 죽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고기를 먹지 않아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두부 한 모와 콩 한 줌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작지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닭가슴살입니다. 한때 운동하는 사람들만 먹는 음식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은 노년기 건강을 위한 핵심 단백질 식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은 매우 풍부한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은 약 23g. 게다가 동물성 단백질이라 근육 생성에 바로 활용되기 좋은 형태입니다. 특히 노년기엔 체중이 너무 늘어도 너무 줄어도 문제가 되죠. 닭가슴살은 근육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식품입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포만감입니다. 고단백 식품인 닭가슴살은 적은 양으로도 배가 부르고 간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끼에 닭가슴살을 포함시킨 노년층은 체중 증가 없이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75세 이모 씨는 당뇨와 혈압 때문에 육류 섭취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식욕 저하와 함께 근력이 빠르게 줄었고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졌죠. 영양사의 권유로 일주일에 3번 닭가슴살 100g을 삶아 샐러드나 죽에 곁들이기 시작한 뒤 한 달 만에 움직임이 덜 힘들고 저녁에도 덜 피곤하다는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닭가슴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기름기 없이 단백질만 섭취할 수 있어요.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곁들이면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동시에 챙길 수 있죠. 치아가 약한 분들은 닭가슴살을 잘게 찢거나 믹서로 갈아 죽이나 스프처럼 부드럽게 조리해보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퍽퍽하거나 간이 센 닭가슴살은 오히려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늘, 허브, 참기름 같은 건강한 향신료를 살짝 더해 맛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단백질 식품은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한 잔씩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노년기 건강을 위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하고 싶다면 우유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8g의 고품질 단백질과 20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 칼슘은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핵심적인 영양소죠. 두 가지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우유 한 잔이면 한 번에 해결되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넘어졌을 때 회복도 더딥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때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뼈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우유와 요거트는 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께는 무가당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유당이 줄어들어 소화 부담이 덜하고 유산균 덕분에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품입니다. 특히 노년기엔 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변비나 소화불량이 잦아지는데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정모 씨는 평소 입맛이 없고 배변도 불규칙해 늘 더부룩함을 느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피하던 중 영양사 권유로 아침에 무가당 요거트를 바나나와 함께 먹는 습관을 들였어요. 3주 만에 배변이 훨씬 편해지고 점심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늘었다고 합니다. 가공된 간식보다 훨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였죠. 그렇다면 실천 팁은요? 우유는 하루 한 컵 정도 식사 중이나 후에 마시면 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을 고르고 꿀, 견과류, 과일 등을 곁들이면 더 맛있고 영양도 보완됩니다. 유당 불내증이 심한 분은 락토프리 우유나 그릭 요거트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우유와 요거트는 보관도 쉽고 조리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단백질 식품입니다. 아침 식탁에 한 잔의 우유 또는 작은 그릇에 요거트를 더하는 것. 그 작은 습관이 근육과 뼈를 함께 지켜주는 건강의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백질 식품은 생선, 그 중에서도 고등어, 연어, 참치처럼 기름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까지 함께 들어있어 노년기 건강에 특히 유익합니다. 우선 단백질 면에서 보자면 생선 100g에는 평균 20g 내외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죠. 하지만 생선의 진짜 강점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처럼 근육을 만들진 않지만 우리 뇌와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의 풍부한 EPA, DHA는 치매 예방, 기억력 유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만큼이나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선은 단연 주목해야 할 식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 노인은 치매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선 섭취는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장기적인 두뇌 기능과 독립적인 삶의 유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76세 이모 씨는 자주 깜빡하고 말이 어눌해져 병원을 찾았지만 큰 병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식단 개선을 권했고 주 2, 3회 고등어나 연어를 구워 먹는 습관을 들이자 3개월 뒤엔 기억력과 말투가 눈에 띄게 또렷해졌다는 가족의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선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고등어 구이처럼 간단한 조리도 좋고 무조림이나 연어 스테이크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면 또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구입이 번거롭다면 냉동 생선이나 통조림 연어, 참치도 괜찮습니다. 단,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세요. 치아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생선살을 부드럽게 익혀서 찜이나 죽 형태로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작은 접시 위에 생선 한 토막이 당신의 근육뿐 아니라 기억력과 사고력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고등어나 연어 한 점 어떠세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좋은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단백질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운동을 하더라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 하나가 여러분의 몸의 회복력과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식사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